네, 옥중서 30억 원 선물입니다. 아주 오랜만에 최순실 씨의 얼굴이 보였는데 네. 어떤 일입니까? 네, 구치소에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걸로 보여지는 옥중 편지가 공개된 겁니다. 한 매체가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. 이제 유라에게로 시작해서 엄마가로 끝나는 옥중 편지입니다. 이 편지는요,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과 함께요, 이제 딸에게 그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또 어떻게 쓸 것인지를 당부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. 하나씩 짚어보면요, 이제 네. 미승 빌딩, 예, 최 씨의 소유의 미승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. 신사동에 미승 빌딩이 있는데 이걸 처분하고 나면은 이제 한 140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중에 추징금으로 70억 원을 내고 나머지 한 50억 원을 딸에게 줄 테니 이걸 현금으로 찾아서 써라,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. 네, 그래서 너에게 25억 원에서 30억 원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. 그러니까 딸 정유라에게 보낸 편지군요. 네. 또 한번 읽어볼까요? 나중에 건물과 청담동 A가 살던데 그 뒤쪽으로 가면 살림집 달린 건물 30억 원 정도면 산다.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편지 내용을 보면 일단 물론 30억 원으로 건물을 사라 이런 내용이 저한테는 많이 와닿지는 않은데 논란이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결국은 뭐 최순실 씨가 지금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그리고 추징금 약 70억 5천만 원, 네. 뭐 이 정도를 지금 2심에서 받았거든요. 네.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. 네. 이런 상황에서 건물을 팔아가지고 결국은 딸에게 뭐 건물을 또 사준다. 네. 뭐 그렇다면 돈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.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. 근데 시청자들이 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은 이 건물을 못 팔도록 추징금 보전 처분이라고 있어요. 네. 소위 가압류에 해당하는 네. 거. 그거 해놨을 거 아니냐. 어떻게 건물을 판단 말이냐. 맞습니다. 추징 보전 처분을 당연히 검찰은 해놨죠.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72억 5천만 원, 약 72억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을 한다는 말입니다. 네. 무슨 말이냐면은 작자를 찾아가지고 먼저 그 70억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걸 공탁을 해가지고 이 추징 보전을 풀고 가압류를 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건물을 넘길 수 있거든요. 네. 지금 그런 것이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검찰에서 추징 보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이제 건물을 없애버리면 나중에 벌금이 남잖아요. 또 네. 추징금만 아니라 200억 벌금이 남는데 그 200억을 못 받는 거 아니냐. 이번에 이게 없어지면 이런 얘기입니다. 네. 근데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것은 그러면 추징금과 벌금은 어떻게 다르길래 추징금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이 가능한데 벌금은 그것이 안 되느냐? 벌금은 안 됩니다. 추징금에 그래요? 대해서만 추징 보전이 가능한 것이고 벌금은 안 내면은 노역장 유치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는 미리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. 추징금이랑 벌금이랑 조금 다르군요. 그럼 네. 궁금한 건 지금 2심에서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잖아요. 그럼 네. 벌금을 징수하는 건 3심까지 간 다음에 그렇습니다. 징수합니까? 네, 확정이 돼야 됩니다. 아, 그리고 벌금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른 건물이라든가 걸 잡아가지고 돈을 뺏어올 수 없습니다. 왜 네. 그러냐면 안 내면 노역장 유치하게 돼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왜 그래 노역장 유치라고 들어봤잖아요. 네. 다시 가서 사는 거 노역하면서 네. 네,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. 그래서 일각에서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에 최순실이 미리 돈을 빼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진짜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됐는데 최순실이 그때 가서 난 돈도 없고 건물도 없어요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네, 사실 이제 재산이 있어야 그 벌금도 집행을 할 수가 네. 있는데요. 근데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형이 다 확정되고 집행을 하는데 이르러서는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 벌금 200억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느냐. 결국 이제 노역장 유치로서 대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.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노역장 유치가 아무리 길어도 3년까지밖에 되실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200억 원을 뭐 보통은 이제 1일로 한 사람에 10만 원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하게 되는데 200억 원을 1일로 한 사람을 하게 되면 결국 1,8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또 하나의 또 황제 노역의 논란을 또 불러오지 않겠나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다만 하나 덧붙일 거는 뭐냐면 그 건물이 범죄 수익이라면 다시 말해서 최순실이 범죄한 돈으로 그 건물을 산 거라면 범죄 수익 환수법에 따라서 그 모습법에 따라서 최순실한테서 정유라한테 갔다 하더라도 그걸 환수를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범죄 수익일 때만 그렇습니다. 그렇군요. 저희가 좀 따져봤습니다. 지금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됐을 때 최대 3년까지 노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일당은 얼마일까? 따져보니까 1,800
1,826만 원입니다. 여러분 연봉이 아니고요. 일당입니다. 1,826만 원. 그러면 뭐 봉투 붙이고 예. 잔디 뽑고 하면서 3년만 버티면 200억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.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역장 유치, 뭐 혹은 네. 뭐 환영 유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네. 거기 가가지고 그들이 이 벌금 대신 하는 노역이 정말 특별한 기술이 없는 단순한 거예요. 이를테면 쇼핑백이라든지 종이봉투 같은 거 붙이는 거, 뭐 이런 간단한 작업 등등이거든요. 그걸로 이제 저 벌금을 이른바 이제 삭감해 가는 건데 200억이라면 3년밖에 안 되니까 1년에 약 한 70억 정도를 삭감하는 네.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하루에 1,826만 원인데 우리가 아마 잘 아는 사례 있습니다. 벌금 40억 확정돼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네. 재용 씨 같은 경우는 네. 38억 6천만 원을 965일 동안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노역장 유치 아마 네. 봉투 붙이는 걸 알고 네. 있는데요. 그걸로 삭감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황제 노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. 네.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인데 저는 한 가지 또 의문점이 드는 게요. 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뭐 최순실이 지금 범죄 혐의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권이 있고 사생활이 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가 어떻게 이렇게 언론에 흘러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이 부분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문제 있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서신 검열이라는 게 교도소 자체 내에서 네. 있었어요. 그러나 그게 인권위에서 이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권고했고 수감자들의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. 근데 네. 어떠한 경위로 뭐 비록 정유라나 최순실이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일종의 뭐 사생활이거든요. 네. 그 사생활이 기재된 편지가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노출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사가 좀 문제가 있어 네, 보입니다.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 돋보기 확인해 보겠습니다.